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현물 ETF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금을 다시 대체 수단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급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기관을 넘어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 밑에를 보시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패닉셀. 패닉셀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패닉, 공포, 여기 셀은 뭐다? 매도. 그래서 엄청난 매도 또는 투매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왜 이러한 패닉셀이나 매도세가 나온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죠? 금리 인하가 호재이긴 하나 처음에 첫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악재는 결국적으로는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 자산, 한마디로는 증시나 부동산에 있던 이러한 모든 자금들이 결국적으로는 전부 다 출금을 하거나 인출을 해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몰린다? 원래는 채권으로 몰렸다. 그런데 지금은 채권 시대가 아니라 바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대체 수단으로 몰리는 시대인데, 자, 요즘에는 이제 금값으로 많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뭐 금리가 3%, 뭐 4%, 많게는 5%까지 올라갔을 때 이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은행에다가 뭐예요? 예치를 합니다. 누가? 큰 손들이. 그리고 돈 많은 누가?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1000억씩만 넣어도 그게 뭐 3%, 5%라고만 해도, 심지어 1%라고만 해도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1%만 해도 10억인데 뭐 3% 혹은 금리가 높았을 때 5%면 얼마죠?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냥 넣어놓고만 있어도 50억.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업들이 1000억씩 넣을까요? 아니죠. 보통 조 단위로 넣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조 단위로 넣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명하는 돈 복사가 됐었는데, 이제 금리도 낮아지고 우리가 굳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대체 수단으로 원래는 금에다가 넣어놨어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에 비해서 디지털 화폐였던 비트코인이 실제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고,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 측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정식적인 금을 대체하는 바로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즉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으로 엄청난 랠리가 쏟아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는 또 설명을 하자면, 자,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엔비디아, 뭐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고 칩시다. AI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때 얘네만 올라가나요? 아니죠. 같은 소부장, 그 밑에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 전부 다 기업이 떡상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테마라고 하죠. 테마와 다른 말로 하면은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AI 섹터라고 하죠. 그렇게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비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알트코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냐, 이것을 본다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유럽은행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체 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난 금전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BTC로 유입이 되고 있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자, 유럽 중앙은행의 6월 6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번 주 비트코인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횡보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돈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누군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투자 자산의 위험,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도를 높여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전통 주식의 상관관계는 엇갈렸으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할 때 암호화폐 시장은 떡상을 한다, 상승을 한다.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기 전, ETF가 나오기 전에는요, 같이 폭락하고 같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증시가 폭락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증시가 폭락하든 말든
암호화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우리는 상승한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전통 주식시장과 상관관계로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환경에서는 주식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도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였다. 이 말은 뭐다? 커플링 현상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 즉 진짜 금 같은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0.25%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밑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나와요. 유럽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를 대체적으로 전격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리 인하를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금리는 일반적으로 유로화를 약화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위험 자산이 부양할 수 있다. 크게 부양을 하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예요. 강남의 땅값이 엄청 비싸. 그래서 집도 못 사고 심지어 전세도 높아서 못 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땅값과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집값이 헐값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집을 사고 싶었던 땅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기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다 같이 사겠죠. 그게 지금 금리 인하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유럽의 인플레이션 둔화 시기에 다가오고 있고 여기 제가 말했던 거 항상 뭐라 그래요. 이번에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다. 언제? 6월달. 6월달이 중요한 게 1년 가운데 반년의 흐름을 정하는 6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거품이 꺼지고 있다. 거품이 꺼지면 뭐다? 경기가 점점 진정이 될 거고 여기에서 진정이 됐을 때 뭐다?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나 혹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앞으로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8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 모든 유동성 인구가 전부 다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호재를 받쳐줘야 되는데 역시나 타이밍이 좋게 암호화폐 시장에 랠리가 시작되는 재료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XRP 즉 우리 리플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으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재판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가 직접 말하는 내용까지 공시문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킥포인트는 리플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이 소송에서 리플은 여전히 구제 단계에 머물러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제 단계에 머물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판결이 기대되면서 XRP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요 키포인트는 XRP의 성장 촉매체에 잠재적인 현물 XRP ETF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리플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의 결과 발표 플러스와 함께 ETF 소식까지 같이 공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의하는 뭐예요? 리플의 CEO의 한마디와 또 밑에 보시면은 토레스 판사의 한마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앞으로 소송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될지 가격 전망은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줄줄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 XRP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전망에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바로 리플의 CEO가 등장을 합니다. 요 보시면은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든 갈량하우스의 가격 랠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SEC와의 소송에 우리는 XRP ETF까지 같이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리플의 CEO가 직접 발언을 하는 내용까지 당당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XRP 이어서 솔라나 이어서 그 외 알트코인들도 ETF가 줄줄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밖에도 밑에는 XRP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밑에는 줄줄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면 분량이 제가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소송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XRP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는 이 미래적인 발언과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판사와 함께 플러스 ETF 공개를 같이 진행할 것이라는 리플의 CEO의 한마디 발언까지 오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대 리플의 소송의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는데 재판 소송의 최종 결과를 미국 현지 생방송을 중계를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서류를 공개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이유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처해져 있고 여기에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리플에게는 엄청난 호재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들까지 이번 6월달 말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월달 말부터 왜 다시 강세장 사이클에 돌입이 되냐, 바로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첫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소식에는 여러분들이 호재 소식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호재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됐을 때 그게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첫 금리 인하는 무조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될 거다. 하지만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는 엄청나게 호재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유동자금이 전부 다 코인 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반복됐었던, 우리가 일명 말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금리 인하 첫 사이클에는 주식도 하락장이 올 거고요. 부동산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세 폭락장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아먹던 큰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금리가 높을 때 통장 잔고에 많은 자금을 쌓아놓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통장에서 유동자금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투자처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뻔히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을 매도하는 신호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관 투자자로 유명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투자 은행사로도 유명하고 기관 투자로도 유명한데, 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공개 브리핑, 투자 가이드를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주식 시장을 떠나야 될 신호가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난 하락장이 시작될 거고, 그 하락장은 왜냐? 매년마다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의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시대가 지났죠. 채권이 지나고 뭐가 돌아와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왜? 금 같은 해칭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유동자금이 어디로 몰린다? 큰손들은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보통 은행에다 예금을 예치를 하는데 해봐야 뭐 3%입니다. 3%에서 뭐 4% 내외, 뭐 적으면은 뭐 2.5% 정도 하는데, 자, 이 정도 시세 차익은 금으로도 지금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고, 금값 지금 뭐 44만원 넘었잖아요. 뭐 50만원 지금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금값이 미친듯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지금 왜 증시가 폭락될 수밖에 없나?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증시에는 많은 거품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스닥도 지금 거진 최고점입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올라갔었던 밸류가 진짜 밸류냐? 그 기업이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이렇게 모든 증시들이 올라갔냐? 아니죠. 바로 뭐다? 기대감, 그 기대감 이상으로 이미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AI 열풍에 힘입어서 연초부터 상승 랠리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잠시 떠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월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월가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어디로 모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60대다, 내가 만약에 70대다, 보통 이러면 채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다, 그러면은 어디로 몰려요? 암호화폐 코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유동자금이 들어올 때는 여기보다 알트코인
비트코인들도 똑같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장이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또한 6월 말부터 왜 강세장인지는 요 밑에 나옵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마저 지금 강세장이 이번 달 말부터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상승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이번 달 말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상승 랠리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힌트는 뭐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기 알트코인의 ETF가 쏟아질 예정이고, 여기에 겹겹이 겹치는 일정이 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소송의 최종 판결이 같이 날짜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일정과 함께 ETF 출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몇 달 동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치솟는 그런 현상이 매년마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매 분기 반감기 때마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반감기 때도 5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등한 점, 이러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자,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대통령 선거, 즉 뭐예요? 대선이 있죠. 플러스 하반기에는 뭐가 있다? 금리 인하가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코인 시장이 좋아지냐?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그동안 많았던 유동자금이 그대로 통장으로 들어갈까요? 금리도 인하가 될 텐데 아니죠. 다른 투자 대체 자산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되는 자산이 채권이나 혹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 둘 중 하나로, 이거는 매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때마다 항상 반복되었던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혹은 길면 5년마다 한 번씩 지속됐던 사이클인데, 여기에 플러스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하락은 바로 코인 시장으로 자금까지 이동이 되면서 플러스 뭐가 있다? 대선이 있다. 그런데 대선의 플러스 뭐다? 누가 당선이 되든 대통령 선거의 변수는 바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정책들을 다발적으로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월가 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이 될 거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자, 여기 나오죠. 본격적으로 제가 정책 계속 말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저출산이며 무슨 뭐 부동산이며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면은, 요즘 AI가 존재하는 2024년 지금 시대는 정책을 뭘로 한다? 미래 정책으로 보통 바꿉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워싱턴의 정가가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팩트는 뭐다? 암호화폐 시장이 중심지. 이것은 뭐예요? 증시는 뒤로 제껴놓고 암호화폐 코인 시장 산업이 먼저 더 훨씬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 정책, 바로 대선 후보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기네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확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반대말로 하면 확실한 정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바로 뭐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우호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광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왜 비정상적인 광경이냐?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암호화폐 시장이 바로 뭐다? 불안정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의 정책이 바로 뭐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우호적인 메시지, 여기에 정책들을 미국의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이 혹은 그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무조건 따라야겠죠. 여러분들, 이게 미국이 아니라 국내만 보셔도 알겠지만 국내 대선 때도 그 대선 후보자들이 뭐만 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뭐 100%, 200%, 300% 아니죠. 500%, 1000%씩 날라갔습니다. 이게 정책주의 엄청난 힘이에요. 하지만 한국도 이러는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 엄청난 수급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주식시장 안 좋아지고 있죠. 여기에서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주식의 모든 유동자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 뭐다?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거죠. 그렇게 치면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겪었던 엄청난 하락장이나 지루한 횡보장이 주식시장에 찾아오고, 그렇다면 지루한 개인들은, 그리고 돈을 굴리는 큰 손들은 어디로 온다?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당연하게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미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10년 주기로 한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대선에 플러스 반감기가 겹치는 사이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대선에 중요한 게 뭐다? 여태까지 미국 대선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우호적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뭐가 나왔기 때문에 ETF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호적인 ETF가 출시가 비트코인만 됐어요? 아니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됐죠. 이더리움만 될까요? 아니죠. 뒤에 XRP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이제 ETF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손들 혹은 고래들, 암호화폐 세력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넘어온 세력들은 안전한 코인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다? 즉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대선 후보 그리고 그 대선 하반기까지는 ETF 아마 승인까지 해봐야 뭐 탑6 한 6개에서 7개 될까요? 그렇게 치면은 비트코인부터 옛날 다시 뭐다? 1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세대 예전에 비트코인과 뭐 라이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이클 몇 가지 코인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근본적인 코인들. 그 1세대의 느낌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한 사이클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저게 당장 단기로도 지금 알트코인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단기 강세로 인해서 알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경제적 거시적 이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알트코인은 다음 주에 애플의 이벤트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당 공식 사이트에서 드디어 우리 XRP에 따른 ETF 출시 소식과 그리고 재판과 관련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과 관련돼서 디테일한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목표가가 $5, 무려 한화로는 6,900원이거든요. 엄청난 원웨이 상승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당 공식 사이트는 해당 코인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다? 기업의 CEO뿐만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자, 지금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리플이 왜 지금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소송에서 지금 법원에서 새로운 이 법원 판결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이 바로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소송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소송과 관련돼서 판결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밑에도 줄줄이 디데이 일정들과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고, 이게 지금 우리 리플에 따른 가격의 전망과 그리고 리플뿐이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란이 있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를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리포트 보고서라든가 투자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비트코인 SV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다, 혹은 얼마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앞날의 전망이 나오고요. 여기 상단에 알트코인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XRP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오늘날에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바로 넴코인 마이너스 29% 넘게 폭락하고 있고, 그 뒤를 잇는 웨이브 또한 마이너스 26%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넴이라는 코인과 웨이브라는 코인, 그 밖에도 동반으로 하락되는 코인들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CEO들이나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관계자들이 뭐다? 실시간으로 여기에다가 공시를 올려서 지금 넴이나 웨이브를 비롯해서 크루스톨 코인 혹은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솔라나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뭐 메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상시 실시간으로 전망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호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어떠한 소식들로 인해서 왜 하락하고 있는지, 왜 상승하고 있는지 전부 디테일하게 공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자, 제 영상 상단을 보시면은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죠.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 분 한 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 답장으로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넴이라는 코인 혹은 오늘날의 가치
폭락을 하고 있는 웨이브라는 코인,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뭐 디센트럴이라든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로 뭐다? 6월달에 애플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 거기에 AI 인공지능 관련된 코인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친구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세이라는 코인이나 미나라는 코인 등등 왜 상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또한 상세 설명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영어로 줄줄이 나와져 있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은 XRP 가격은 무려 $5까지 도달을 한다. 왜 도달하는지도 요 밑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나온 문서 있죠, 서류. 그 서류를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서류 또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시면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저는 지금 PC라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마우스로 하지만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서 영어를 모르신다 하시면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기에서 XRP 그리고 SEC의 소송과 어떻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시내용들을 찾아보셨나요? 혹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뭐 샌드박스라든가 세이라든가 디센트럴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러한 관련주들은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검색 키워드를 다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서 알려드렸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날의 스택스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 동반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스택스뿐만이 아니라 스테픈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코인들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디테일하게 앞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지 여기 상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터이라고 해서 지금 1100명 이상 존재하는 소통방에다가 제가 여기 오른쪽 화살표명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부터 디테일하게 제가 검색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뭐 XRP, 뭐 엑시 인피니티면 AXS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것도 여기 상단에다가 전부 다 기재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11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셨다, 혹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 정보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고 평단가도 현저하게 낮은 구간에서 끌어가는 매매, 즉 파동을 먹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원금 복구를 하셔야 된다, 혹은 앞날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 이렇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확인하는지 제가 항상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혹시라도 지금 1100명 이상 존재하는 소통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959 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 오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번 이 단체 톡방에 초대 링크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초대 링크 받으시자마자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상단에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 화살표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꼭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일단 공식 사이트 꼭 저장해 놓으시고 키워드도 저장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날에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 왜 상승하고 왜 하락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셔서 꼼꼼하게 체크도 해보시고, 앞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 번씩 흐름도 체크해보시고, 오늘날에 하락하는 코인들 웨이브나 램도 어떻게 본다면 저가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왜 하락을 하는지, 단순한 하락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악재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지금 30% 이상 빠진 하락하는 구간 가격에서 저평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러한 코인들이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악재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진짜 심한 악재다 하시면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도,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전망도 분석하는 법도 항상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강세장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알트코인의 반등에 우리 빠질 수 없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우리 XRP 리플까지,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첫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매도 사이클이 찾아오면 당연하게 코인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유동자산, 돈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